그래서 이 정부가 알고 보면 이 시장에서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우리나라 2022년 건설 계약의 60%가 공공 부문에서 발주가 나갔다고 해요. 그래요.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제가 네. 너무 정부가 뭐 사는 걸 내가 너무 띄엄띄엄 봤네요. 진짜 큰 손이네요, 진짜로.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 에너지 바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거기 보고 계신 거 맞죠? 왠지 저 혼자 떠드는 느낌이라.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기사 쓸 때 보면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단골 댓글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야, 너나 잘해라.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주로 환경기사 쓰다 보니까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정부 너넨 잘하고 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한정현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를 모시고서 정부는 잘하고 있는지 정부의 장바구니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공공정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한정현입니다.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공공정책 정부의 녹색 공공조달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그 정현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래 저희랑 같은 식구였거든요. 네, 넥스트 식구였는데 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직자도 따뜻하게 품는 제로 에너지 바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정부의 장바구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가 아니라 정식으로 말하면 이제 조달. 정부가 구매하는 것, 조달이라는 건데 정현님께서 넥스트에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고 나간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공 조달인데 녹색 공공 조달. 사실 아마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이 조달이란 기후? 조달? 막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조달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도 될 텐데 어떻게 이쪽 녹색 조달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후변화 저감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알고 보면 이 시장에서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조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우리나라 정부 구매액이 약 196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196조요. 네. 196조면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좀 와닿으실까요? 그 정부가 2022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2022년 우리나라 예산이 607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 그거랑 비교해서 거의 한 30% 정도니까 네, 엄청 큰 규모죠. 액수네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인프라 건설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022년 건설 계약의 60%가 공공 부문에서 발주가 나갔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친환경 저탄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세계 여러 정부가 이미 이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서 이 공공 지출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조달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 친환경 구매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철강 제품 같은 걸 구매할 때 철강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정부가 구매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이제 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과연 정부가 쓰는 돈이 실제로 기후변화 저감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달이라는 게 너무 생소해요. 그냥 저는 딱 개념만 알거든요. 조달. 그래, 정부가 살 때는 뭔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야지 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좀 먼저 여쭤볼게요. 조달청 통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조달청의 역할이 11번가 같은 데예요? 아니면은 구매 대행 해주는 데예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11번가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을 말 그대로 만들어주고 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들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플랫폼을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 업체들이 물건을 뭐 등록을 해놓고 하면 각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1번가에서 사듯이.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일정 규모 이상의 뭐 물건 구매나 계약 같은 경우는 공공 그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구매 대행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둘 다 하는 거군요. 네. 조달이라는 게 아까도 언뜻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뭐 이런 연필 사고 공책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우리 뭐 분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 발주하고 하는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공공 조달이라고 하는 게 뭐 특정한 뭐 물건이나 품목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정부나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모든 뭐 물품, 서비스, 뭐 건설, 감리 계약, 그리고 심지어 컨설팅, 용역 같은 것들도 다 공공 조달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라장터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런 연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지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196조나 되는 거네요. 그런 네. 거 막 진짜 공사 이런 거 하면 진짜 한번 막 고속도로 깔고 하면은 엄청 그렇죠. 돈 많이 드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공공 조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색 조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녹색 조달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녹색 조달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녹색 조달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유추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제 물건을 살 때 한마디로 녹색 제품을 사야 된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녹색 제품 구매를 통해서 뭐 환경 오염이나 탄소 배출량을 저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입된 거는 이제 2005년에 친환경 상품 뭐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11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탄소 감축이 국가 정책 목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뭐 정부에서 뭘 살 때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 중에서 녹색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는 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네. 생각하기로는 싼 거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녹색인데 얘가 500원이고 얘가 100원이면 그래도 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률에 따르면 녹색 제품이 존재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일부 예외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수급이 안 된다거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어떤 용역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예외 상황이는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녹색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이런 거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공공 조달 최소 녹색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물품들의 최소한의 어떤 환경적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색 건축 인증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조달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건축공사 계약과 그것과 관련된 물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여러 제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녹색 제품 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왜 마트 가면 이제 그런 거 CO2 막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무슨 뭐 친환경, 뭐 저탄소 제품 마크 적혀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사할 때도 뭐 그런 거 그런 철강 써라 뭐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런 CO2 라벨이 붙어 있는 그 제품이 이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녹색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뭐 저탄소 제품, 그리고 기준치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뭐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 그리고 그 유해 물질 저감률이 높은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녹색 제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꼭 탄소만 국한된 건 아니네요. 네네. 재활용률도 뭐 하고 유해물질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 특히 그 공공 조달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정현님께서 특별히 이제 관심 있게 보신 게 철강, 네. 시멘트 뭐 이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철강, 시멘트 이게 뭐 정부가 사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철강 시멘트 같은 경우가 건축의 가장 주요한 자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공사, 특히 인프라 공사의 60%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시멘트 콘크리트 소비 규모가 약 4,800만 톤인데 이 중에서 27%에 달하는 1,300만 톤이 공공부문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되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공공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도로나 교량 이런 것들도 뭐 원전 발전소 이런 거 짓는데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모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기준에 약 5천만 톤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11%가 공공 부문에서 소비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제가 네. 너무 정부가 뭐 사는 걸 내가 너무 띄엄띄엄 봤네요. 진짜 큰 손이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 친환경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업체들이 잘 만들려면 사실 업체들이 돈이 되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걸 사주는 구매자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만들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 잘 안 되니까 아마 연구하실 걸 아니에요? 네,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2부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긴 할 텐데 네.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굵고 짧게.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조달 최소 녹색 기준에 탄소 배출량 기준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 기준이 없다고요? 네네. 그럼 뭘 보고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이 녹색이라는 게 사실 탄소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기준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녹색 기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 납품하는 물건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탄소 감축이 이 당면한 국가 정책이 된 상황에서 탄소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납이나 카드뮴 같이 중금속 이제 함유량에 대한 규제 기준은 있지만 탄소 배출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 최소 녹색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시멘트나 그 철강 제품도 얼마든지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거를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철강 시멘트면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데 그렇죠. 네. 그걸 왜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최근에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서 뭔가 이 정책 환경을 발빠르게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최근에야 막 탄소 배출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온 게 한 5년 안짝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까 철강 부분은 아예 녹색 제품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딱 들었을 때 혹시 뭐 강도, 그러니까 위험성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는 아닌가요? 녹색이면은 혹시 위험해서 뭐 철강 이런 건축 자재로 아. 들어가니까 그런가? 이게 대안이 없어서 그런가요, 혹시? 이게 근데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 철강 제품이 제품별로 독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열연은 뭐 어느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그다음에 뭐 강판 이런 것들은 또 독점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생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좀 세팅하기가 힘든 환경이어서 기준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달청 네, 관계자분들 조달청과, 예.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정부가 맨날 정책 짜면서 뭐 우리나라 탄소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부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정부 장바구니를 열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제 한정현 컨설턴트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1부라서 좀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 시멘트는 아예 탄소 기준도 없고 철강은 뭐 아예 최소 녹색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뭐 탄소를 아무리 뿜뿜해도 얼마든지 조달 시장에 납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2부에 많이 나올 테니까요. 네, 다음 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